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도 경찰 2차 이제 필기시험 치셨고 이제 며칠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겠죠. 경찰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OT 영상입니다. 제가 원래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학원이 아니거든요. 컨설팅사예요. 제 개인 연구실 하던 곳을 컨설팅사로 전속 계약하지 않고 제가 이제 바꾸면서 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코칭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분야별 코칭은 1대1로만 진행합니다. 1대1 코칭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코칭이 진행되죠. 그 다음에 소수 그룹 코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막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영상으로 대처했고, 그리고 저한테 코칭을 받은 분들이 저는 이제 컨설팅사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부산 경남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부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까지 대전, 대구 다 전국 각지에서 내려오시거나 당일치기로 내려오셔서 코칭을 받고 가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온라인 코칭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무료 OT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지역에 한정돼서 그 지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으러 오는 것 같으면은 그게 가능한데 그게 아니니까 불가능하고, 그래서 항상 영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강의를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경찰 1차 때 올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밀착 코칭반을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밀착 코칭반이 있고 그 다음에 1대1 온라인 코칭, 오프라인 코칭이 있는데, 밀착 코칭반 여기 이제 뭐 안에 크기는 사실은 20명이나 충분히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맞아요. 근데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1m나 2m를 띄우니까 7명이 한계예요. 7명. 와, 7명 이상 들어오면 이렇게 서로의 간격을 이렇게 좁힐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뭐 아크릴판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원래 저희가 이제 6, 7인용 테이블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걸 이제 없애버리고, 여러분들 대학에서 강의실에 이제 책상과 걸상이 합쳐진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구매해서 제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7명 넘어가니까 너무 이렇게 붙게 되니까 코로나 방역 수칙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밀착 코칭반 7명까지만 딱 선착순으로 받아버릴 거고, 가급적이면 밀착 코칭반 안 하려고요. 제가 해보니까 밀착 코칭반이나 1대1 오프라인 코칭 받으러 오는 분들 수업하고 나면 이 전체를 전부 다 소독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계속 코칭이 잡히거든요. 빨리 마감되기도 하고 또 온라인 코칭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이 소독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여기 밀착 코칭반 수업이 끝나고 뭐 그렇게 자가격리가 된 건 아닌데, 제가 제 딸아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뭐 다른 분이 이제 그분의 남편이 확진이 돼가지고 건너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분의 아내분이나 아이가 확진이 됐다면 그 직장 동료인 그분도 자가격리가 들어가고, 만약에 그분이 양성이 됐다면 이제 제 딸아이 어린이집도 이제 그게 이제 자가격리하고 저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밀크오반 수업하고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면 밀착 코칭만 수업하시는 분들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 제가 양성이 나와야 자가격리가 되나? 그렇구나. 제가 양성이 돼야 자가격리 된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유난스러운 게 있긴 한데,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체력 준비하는 동안 또 면접 준비하는 동안 자가격리가 되면 그냥 올 스톱하고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확진이 되면 그냥 시험 못 쳐요. 아예 응시 기회를 안 줘요. 여러분들 경찰 시험은 그냥 확진되는 순간 끝이에요. 공기업이나 이런 취업 면접 쪽은 확진이 돼도 뭔가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뭐 방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건 온라인 코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을 거의 3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이 영상 앞에 보시면 뭐 결과물 이렇게 영상 잠시 나간 거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온라인 코칭은 결과는 뭐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합격률이, 저는 온라인 코칭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이제 온라인 코칭 하면 처음에 떠오르는 게, 어쨌든 이게 말로 해야 되는데 일단 보면서 코칭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 이번에는 밀착 코칭반을 7명까지만 딱 받고, 그룹도 한 2개 하나만 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고민 중에, 가급적이면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대1 오프라인은 제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1대1 온라인 코칭을 받으시고, 1대1 오프라인 코칭, 만약에 예를 들면 1대1 온라인 코칭을 뭐 한 3회 정도 받으시고, 뭐 마지막을 1대1 오프라인으로 와서 받으시든지 뭐 이렇게 조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고, 근데 그냥 아예 온라인 코칭만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 합격생분들 그렇게 해서 합격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자, 이번 영상은 제가 OT 영상인데, 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필기 합격하시고 체력 준비하면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요때 제일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력을 준비하면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2020년 1차 면접의 특징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접을 진행했을 때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면접은 이제 제가 그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경찰 면접의 구성 원리, 경찰 면접의 절차에 대해서 이미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발품을 팔아서 좀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거를 매 시즌마다 올려드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걸 좀 찾아보시면, 저 김대영 원장의 면접 코칭 프로그램과 다른 면접 학원의 수업 방식이 어떻게 다른구나, 이런 걸 조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 면접 수업의 특징과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일단 경찰 면접은 뭐냐? 경찰 면접은요, 개인 면접 파트가 있고 집단 면접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진행돼요. 집단 면접을 먼저 보고 개인 면접 보는데, 이거는 언제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찰 면접의 특징이 뭐냐면, 경찰 면접 주관 부서가 없어요. 소관 부서가 없다 보니까, 국가직 인사혁신처처럼 면접을 주관하는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각 지청별로 진행될 때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 남부청이 계속 토론식으로 집단 면접을 보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경기 남부 경찰의 집단 면접에서 토론을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예전에 2015년도 때는 어느 지청에서 2조는 토론을 진행했는데, 같은 지청에 다른 조는 토론을 진행 안 한 곳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수험생들의 경험으로 일반화 시키면 안 돼요. 일반화 시키면 안 되고, 절차에 관한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집단 면접 파트가 있고 개인 면접 파트가 있고, 집단 면접 때는 실무진들이 면접관 역할을 하고, 개인 면접 파트 때는 고위직군이 들어와서 체크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표준 가이드라인과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저희가 NCS 기반 면접 컨설팅을 할 때, 이제 면접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면접 질문을,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개인 파트 부분은 사실은 고위직군이 아니라 실무진이 들어가야 돼요. 실무진이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의 인성이나 성품, 이 사람의 인생관을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어떤 일을 해결하는 능력들은 고위직군들이 사실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왜 그런지는 제가 이걸 설명해 봐야 여러분한테 지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면접 강사분들을 교육할 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경찰은 지금 실무진들이 집단 면접을 보고 고위직군들이 개인 면접 파트를 본다는 거, 그거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면접 파트에서 주된 관심사는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이 무언지를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인성 파트라고 소위 부르죠. 이 사람의 됨됨이, 인성, 성품, 삶을 바라보는 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가치 기준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집단 면접에서는 이 사람의 상황 대처 능력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그 상황의 문제점을 어떻게 분석하고 거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시켜서 의미를 도출시켜서 어떤 행동을 해결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 등을 검증하는 거예요. 집단 면접 때. 자, 이렇게 이러한 능력치를 문제 해결, 정확한 표현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치를 말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야구 선수로 치면 야구 던지는 능력이나 투수 또는 이렇게 타격하는 타자로서의 능력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구단 테스트 받으러 간다고 하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면접 학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스피치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춰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맞죠? 근데 야구 방망이를 만드는 전문가한테 가서 야구 구단의 선수로서의 테스트를 코칭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이나 인성, 성품 또는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치를 끌어올리거나 이러한 인생관을 잡아주는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표현 연습만 하는 거예요. 표현 연습만 하고 있어요. 대형 면접 학원에 가가지고 전부 다 획일화되게 앉아가지고 말하는 연습만 드립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치 학원 같은 데 가서 뭐 보조 강사, 이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보조 강사들 앞에서 내가 말하는 족보, 기출 족보 가지고 말하는 연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이건 도구에 불과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야구 구단에 가서 내가 야구 방망이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테스트 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실제로 공을 칠 수 있는지 그거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야구 방망이 제작하는 전문가한테 가서 야구 방망이 제작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하고 같아요.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하고 같다니까요. 야구 방망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구 방망이를 한 번이라도 휘두르러야지. 제가 제일 답답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시험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찰 면접 시험은 인생관을 어떻게 도출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가치, 윤리, 철학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답변에 있어서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를 체크받는 거라고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지식 활용 능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객관식으로 나타내는 거는 행정고시의 PSAT. 네. 그 다음 리트라고 합니까? 그 법학 적성 평가 시험. 삼성 직무 적성 평가 시험. 이게 객관식화된 거고. 서술로 하고 이제 말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심층 면접인 거예요. 스피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많이 한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개뿔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 받거나 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들 아니면 한국 최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 석박사 기자분들도 코칭을 해봤어요. 그분들도 이게 다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을 수 있는데 이건 또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체계상.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저한테 문의하실 때 존재를 모를 거 아냐면 나는 이건 다 돼 있어. 내가 누군지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분석 능력도 다 좋아. 그런데 내가 말만 좀 떠듬떠듬 하는 것 같아서 난 말하는 연습만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자감을 표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한 3번, 4번씩 떨어진 분들이 문의 오실 때 대부분 그 말을 해요. 저 말 잘하거든요. 근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험은 말하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그냥 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표현하는 시험일 뿐이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는 시험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의 태도에서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능력치가 아주 현저히 부족했든지 무언가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자꾸 이것만 얘기한다고. 저 말 잘하는데요. 말 유창하게 말 잘하는데 왜 면접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제 이 순간부터 학습 습관은 단순 암기 시험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완전히 100%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득점대 떨어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필기시험은 어떤 강사분들이 제일 잘하는 강사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 정리를 잘해서 직접 떠먹여주는 강사가 제일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받아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심층 면접은 야구 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야구를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필드에 나와서 내가 공 던져준다니까 네가 한번 쳐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학습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이게 지식 활용 능력 검증 시험의 준비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공무원 필기 시험 말고 뭐 PSAT라든지 리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강사가 요약 정리해 주는 거 암기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학습 습관은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 수집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의미들을 도출시키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도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기법과 동일해요. 수사 기법과도 동일하고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이제 취재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들을 이제 사실관계들을 점검하는 거하고 다 동일해요. 이 방식이. 이제 여러분이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제 코칭 프로그램의 가장 특징은 제가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는지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미를 도출할 때 필요한 사회과학 원리들, 헌법학을 바탕으로 이론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과제를 엄청나게 많이 내드려서 스스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시켜 드려요. 그 다음에 1대1 온라인 코칭에서 1대1 온라인 코칭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이 수집한 자료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 도출에 문제점들이 있는지 계속 코칭을 해주고 가이딩을 해드려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훈련시켜드려요. 1대1 온라인 코칭을 통해서. 문장 첨삭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문장 첨삭하는 데도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제 형통한 심층면접 5단계 프로그램은 이러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러한 훈련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잘 소화시키면 여러분들이 가서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이제 뭐 정보수사 파트에서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합격생들 중에. 그쪽에 이제 간 친구들을. 그게 코칭 프로그램이죠. 심층면접. 그래서 1대1 온라인 코칭이 왜 아무 문제가 안 되냐면 이러한 훈련을 제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온 걸 보면서 계속 훈련시켜 드려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잖아요. 저도 안전하고 여러분도 안전하고. 맞죠? 혹시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밀코반이나 1대1 오프라인 코칭은 뭐가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양식을 관찰하죠. 밀착 코칭반은 그게 좀 커요. 그래서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이게 1대1 오프라인이나 밀코반 같은 경우에 특히 밀코반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동료와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어떠한 행동 습성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눈을 보면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코칭해 드리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1대1 온라인에 자문자답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코칭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 안 되고 실제로 결과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1대1 온라인 코칭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학습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러한 학습 습관을 지금 당장에는 가지기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나 경찰 필기시험 고득점자일수록 사실은 이런 습관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찰 공무원 필기시험을 오래 준비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이러한 과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떤 시사 이슈별로 토론하는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볼수록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능력치를 조금 올릴 수 있어요.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을 올릴 수 있다고요.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추론하고 결과물을 도출하고 반박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기시험 끝나고 나면 체력 준비할 때 TV 토론 프로그램 많이 보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많이 보세요. 또 제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을 보시면 토론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발품을 팔아서. 그래서 발품을 팔게 해요. 자꾸 링크 걸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찾다 보면 제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그걸 찾다 보면 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영상 자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서치를 해서 유의미한 결론들을 이제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면 면접을 보는데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 복장을 왜 통일시키는지 아세요? 국가직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면접 복장은 분명히 통일시켜야 돼요. 그래서 T는 면접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 측면은 예전에 이제 제 법대 다닐 때 저희 교수님들 전부 다 이제 사시출제위원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노 교수님 은퇴를 하루 앞둔 분들은 항상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네들이 2차 시험을 볼 때는 사실 2차 시험을 볼 때 이제 다 논문형 필기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인미 다 한 다음에 마침표를 2개 찍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농담조로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특이한 액세서리나 복장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식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무언가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게끔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복장을. 그 다음에 이거를 면접 간에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어릴 때 약간 토실토실한 분한테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TV에 나오시는 분 중에 살집이 넉넉하게 있는 분 보면 되게 그냥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건 제 잘못이죠. 대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참 인상이 푸근하니 사람 성격 좋게 보인다 이러는데 저는 이상하게 좀 삐딱하게 바라봐요. 그럼 그건 제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면접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복장이나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의 이러한 내용을 듣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끔 외적인 부분을 다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가 그러한 작용을 더 강화시켜요. 왜냐면 얼굴 표정마저도 안 보이죠. 마스크를 가려버리면. 이게 얼굴의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의 인상을 보고 나하고 안 맞는 인상이 있을 수 있는데 마스크가 그걸 가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되냐면 면접관은 좀 더 내용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를 끼고 면접을 보는 지금 현 코로나 시대 때는 특히나 더 외운 답변,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간 다른 사람의 답변을 내가 조금만 바꿔서 모방한 모방 답변, 외운 답변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면접관이 내용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상한 걸 느껴요. 왜곡되는 걸 느낀다고요. 제가 매번 예로 들어드리는 분인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wilting에서 부산 대구 총괄할 때 면접 총괄할 때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 얘기하잖아요. 그분 여경분인데 한 3번까지 최고득점인데 계속 면접이 떨어졌어요. 자기는 무단 결석이 한 80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울의 유명한 면접학원에서 다 어떻게 했냐면 이분을 완전 요조숙녀처럼 다 바꿔버렸어요. 면접 답변을 그러고 외우라고 한 거예요. 인성 부분도 마찬가지. 인적성도 왜곡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되게 강단 있고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단결석도 억울한 거예요. 원래는 부모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거 병간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던 건데 자기가 뭐 놀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자꾸 무단결석으로 해버렸나 봐요. 자기는 억울한데 어쨌든 그 면접학원 소위 말하는 서울의 유명 면접학원 다 다녀봤는데 강사라는 분들이 사실 이러한 거는 코칭을 전혀 안 하고
대필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뭐 요조숙녀처럼 보여야 돼. 너 무단결석 80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치 기준점을 그냥 왜곡된 걸 강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윌땡 부산대구에서 그 OT 하는 영상을 그 올렸는데 그걸 우연히 보시고는 이제 이 내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방을 잡고 면접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그때 5명 중에 자기 혼자 합격했어요. 그때 인천여경이었는데 뭔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그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서울에서 코칭 받았던 게 왜곡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분은 아주 강단 있고 적극적인 분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격을 만들어 이미지상을 만들으라고 이제 강요받고 주입받고 하다 보니까 특정 답변에서는 요런 형태, 특정 답변에서는 요런 형태 충돌 현상이 일어나죠. 면접관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한 거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이분의 자신의 인상 기준점이 뭔지 물어보고 뭐 그거 그냥 담담하게 기술하라고 했어요. 뭐 다른 거 해드린 것도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지금 현재 면접 특성상 더 중요해졌습니다. 내용의 퀄리티가 이 부분이. 그래서 절대 외운 답변 그 다음에 남이 구조해 준 답변 뭐 스피치하고는요 제가 앞에 영상 올려드렸어요. 이런 면접하고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답변은 절대 하지 말아라고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설명드렸는데 스피치하고는 답변을 만들어 준 다음에 갈로치기 갈로 비워놓고 자기 단어 넣어서 한 다음에 외우라고 해요. 그게 자신의 나만의 답변이래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막 회의감까지 들었어요. 와 이게 이쪽 분야가 정말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데 어떻게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유명한 스피치 학원인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해서 면접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또 보고 달달 외우고 있는 도대체 수험생들은 어떤 생각일 건가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로. 그건 남의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답변의 구조를 다 시켜놓고 갈로만 내 단어만 넣으면 이게 나의 답변이 돼요? 나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을 나타내는 게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필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되게 더티하게 나왔죠. 객관식 시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과목 개편 되면 더티한 문제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복과목은 또 계속 꼬아서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축하드리고 이번에 딱 필기 합격하셨을 때 바로 합격하셔야 돼요. 그죠? 과목 개편 전에 면접에서 그냥 바로 합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저한테 이제 그 1대1 코칭 받는 분들 중에 보면 예전에 제가 학원 총괄할 때도 그랬지만 한 3번, 4번씩 떨어지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준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계속 거길 다녀요. 아까 말한 그런 스피치 학원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잘못됐죠. 저희 합격생 중에 경찰 면접 시험은 4번 떨어진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검찰직으로 하고 그때 1배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아야지만 면접을 뒤집는 거예요. 국가직은. 만점이에요, 만점. 근데 자기가 경찰 면접에서 4번이나 떨어지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면접 필기시험 1배수 받기라서 검찰직을 이제 면접을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딱 답변을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딱 땡땡 스피치 학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거기 출신은 다 답변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요. 3번째 때인가 2번째 때인가 3번째 때 떨어지고 나서 스터디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 스터디 멤버 중에 한 명이 땡땡 스피치 출신이세요? 이러더래요. 답변을 듣더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못 준비해왔구나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검찰직은 서울에 면접학원 검찰직만 모아놓고 크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안 가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뒤집고 합격했어요. 그때 그 국가직 기수분들이 한 분인가 빼고 한 분인가 빼고 거의 80%가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직으로 치면 만점을 받고 1배수 바뀌었는데 만점을 받고 다
엎은 거죠. 합격을 하셨어요. 그때 그 스피치 학원 출신자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무슨 다른데 대형 면접 학원 다니다가 획일화된 답변 하던 분들. 제가 좀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뭔가 면접에 떨어지고 있다면 뭔가 지금 문제점을 하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하셔야죠. 그죠? 어쨌든 필기 합격 축하드리고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셔서 꼭 최종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